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신인균 대표의 외부 일정으로 인해서 일요일 디펜스 브리핑은 편집국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디펜스 브리핑은 단신 없이 메인 뉴스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지는 유럽의 정세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래전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튀르키예의 S-400 포기와 F-35 프로그램 복귀를 제안했던 미국이 물밑에서 튀르키예 S-400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12일 갑작스런 튀르키예 방문 일정을 발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도 이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튀르키예가 운영 중인 S-400 방공 시스템을 회수해 우크라이나에 이전하고 그 반대급부로 튀르키예의 F-35 프로그램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현지 시각 2월 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은 지난해 5월에도 튀르키예의 F-35 프로그램 복귀와 S-400 방공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이전 거래를 제안했었다면서 이러한 제안은 현재도 유효하며 당시에는 앙카라가 이를 거부했지만 지금은 어찌 될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 같은 제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지난 2년여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S-400 방공 시스템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를 지켜본 튀르키예가 카탈로그 스펙보다 크게 떨어지는 이 같은 방공 시스템을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나토가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며 신형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S-400으로 인한 캐사 제재 때문에 피하 식별 장치를 포함한 나토 규격 신형 장비와 통신 코드를 받지 못할 경우 사실상 나토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튀르키예가 입장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미국의 기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F-35 프로그램 퇴출 이후 F-35A의 자리를 대신할 자국산 5세대 전투기 칸을 발표하고 F-35B를 대신해 항모 함재기가 될 키질렐마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칸과 키질렐마 모두 기술적으로 상당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튀르키예는 이들 두 전투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 나토와의 관계 회복과 제재 철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제안이 이루어진 직후 앙카라를 찾기로 한 푸틴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어떤 제안을 할 것이냐는 것인데요. 과연 2월에 튀르키예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상황이 굉장히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튀르키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던 것이 2016년이었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니까 군부 내부에서 에르도안을 축출하기 위해서 에르도안이 휴양지에 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켰었는데 이 쿠데타가 있을 것이다라는 정보를 러시아가 에르도안 측에 제공을 했고 그 덕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극적으로 이 현장을 탈출해서 쿠데타 세력을 진압할 수가 있었죠. 그 당시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타고 있었던 전용기를 튀르키예 공군의 F-16 전투기가 격추시키려고 했었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쿠데타 시도 직후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공군을 포함해서 이 쿠데타에 가담했던 군인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숙청을 했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를 워낙에 많이 날리다 보니까 튀르키예 공군에서는 방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 조종사가 없어진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튀르키예는 급하게 방공망 공백을 메워줄 만한 신형 대공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를 금방금방 양성할 수 없으니까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를 해서 이 방공 공백을 메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미 국무부 늘런드 부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튀르키예는 패트리엇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이 협상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 쿠데타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 쿠데타 사건 이후에 에르도안 대통령과 미국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죠. 그 틈을 타고 러시아가 들어와서 S-400을 제안을 했습니다.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푸틴에게 보온도 하고 이참에 러시아와 관계도 개선해서 이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한 강대국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결국 S-400을 도입을 강행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캐사 제재를 날려버렸죠. 이 제재 때문에 튀르키예가 나토 표준의 군수품을 조달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본문에서 튀르키예 칸 전투기, 키질렐마 무인 전투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칸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가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F-16용 엔진, 이 터보팬 엔진을 무단으로 전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칸 전투기용 F-110 엔진을 정식으로 생산해도 좋다라는 라이센스가 안 나왔는데, 사실 이 캐사 제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이해를 내줄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치적 사업인 이 칸 전투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F-110 엔진의 라이센스가 걸려있는 이 캐사 제재, 이거를 반드시 철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F-35B, 원래는 이거를 40여 대 정도 도입을 해서 아나돌루급 두 척을 만들어서 여기에 함재기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게 안 돼서 지금 뭐 키질렐마라든가 아킨시 같은 거를 이 함재기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이 키질렐마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설계를 도입을 했고, 뭐 장기적으로는 초음속 비행 능력도 가질 예정이긴 하지만은 전투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F-35B에게 압도적으로 밀리는 그런 플랫폼이 아닐 수 없습니다. F-35B는 뭐 센서 융합부터 시작해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뭐 전략 정찰까지 다 되는데, 키질렐마는 그냥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무인기 안에 내부 무장 정도만 장착하는 정도니까 어떤 것을 함재기로 썼을 때 이 항공모함의 위력이 극대화되는지는 에르도안도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이런 여러 조건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미국이 딱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튀르키예가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의 S-400 시스템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많이 봤죠. 그리고 최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든가 모스크바가 뚫리면서 S-400 방공 시스템이 일반적인 드론도 막지 못하는 굉장히 취약한 방공 시스템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기막힌 타이밍에 튀르키예의 가려운 부분을 긁고 들어간 겁니다.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을 하고, 이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국산 무기 개발에 걸림돌도 제거를 하고, 지금 그리스가 엄청나게 신무기를 많이 들여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제 능력도 좀 갖추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에르도안이 그런 선택을 할 것에 대비해서 아마 푸틴 대통령이 뭔가 선물을 가지고 앙카라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푸틴이 에르도안과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12일,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드론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러시아의 타란툴급 미사일 초계함을 드론으로 격침을 시켰죠. 말 그대로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바닷속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이미 드론이 지배하는 전장이 됐습니다. 각국이 드론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전환을 서두르는 가운데 프랑스가 수중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 무인 잠수정 CJ 모델 제작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청이 프랑스 최대 군함 조선사인 나발그룹과 대형 무인 수중 전투 시스템 UCUV CJ 모델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국방조달청은 이번 계약이 센서와 자율하계 기술, 장기 자망을 위한 동력체계 등 무인 수중 전투 시스템 제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여름까지 성공적으로 해양 테스트를 마친 XL-UUV 실증기를 기반으로 시제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길이 10m 이상, 자체 중량 10톤 이상의 대형 CJ 모델을 개발해 여기에 각종 센서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CJ 모델의 제작 완료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0m 이상 크기의 다양한 임무 장비를 싣고 수중에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무인 잠수정은 기존의 유인 잠수함과 차원이 다른 지속 자막 능력을 구현할 수 있어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 오르카 프로그램을 통해 26m에 달하는 다목적 무인 잠수정을 개발해 수중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무인 수중 전투 플랫폼은 우리나라도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 MRX-UUV라는 명칭으로 한화시스템,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개발 중에 있는데요. 주변국의 수중 위협이 급격히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없는 우리나라, 이러한 무인 잠수정 개발과 조기 전력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메인 화면에서 보시는 이 CG가 프랑스가 개발했던 XL-UUV, 그러니까 X-Large 스케일의 Unmanned Underwater Vehicle입니다. 수중에서 자율적으로 항해를 하면서 내부에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탑재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망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타지 않다 보니까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탑승하려면은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이 생활 공간을 만들려면은 압력선체를 만들고, 그 압력선체 내부의 기압이
딱 1기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무인 잠수정은 일단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의 기압 여건만 조성을 해주면 사람이 타는 잠수함만큼 복잡한 압력 선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군함 취역식의 상징이죠. 샴페인을 터뜨리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이 오르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한 무인 잠수정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26m가 넘고 내부에 모듈화 페이로드를 갖고 있어서 여기에 무장을 실을 수도 있고 센서를 실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수부대가 여기에 승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각국이 왜 이런 무인 잠수정에 목을 매면서 이렇게 개발에 매달리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인 잠수정은 유인 잠수함에 비해서 그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넓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나 해구 같이 굉장히 깊은 물속을 들어갈 때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로봇이 들어가죠. 이 로봇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어떤 구조 형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설계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무인 잠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수함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거주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게끔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최적이 거기에 할당이 되어 있는데,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 할당이 필요가 없죠. 사람이 수행하는 모든 것은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극히 일부분의 그 칩셋 공간으로도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럼 나머지 공간은 배터리와 임무 모듈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전제품 사용할 때 절전 모드라고 있죠. 전력을 최소한 사용하면서 가만히 대기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무인 잠수정도 그런 절전 모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 항만을 감시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때 동력 장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최소 동력만 유지한 상태에서 해저면에 쫙 달라붙어 있으면서 패시브 센서, 그러니까 수동 소나만 틀어놓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자체의 소음 방사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잠수함처럼 하루나 이틀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매복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지금 당장 확보할 수가 없는데, 북한은 지금 SLBM을 만들어서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그런 잠수함까지 지금 전력화를 시키면서 위협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수함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헌터 킬러를 수행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이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그것을 전력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하기 전까지 어떤 대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XLUUV, 즉 초대형 무인 잠수정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서둘러서 개발하고 전력화해야 될 굉장히 우수한 대안이 될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듈형 무인 잠수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한화오션,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죠. 이 한화오션이 16,000톤급 규모의 무인기 모함, 이 CG하고 이 모형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무인기 모함의 한미 부분에 이 대형 무인 잠수정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돼 있었는데, 무인기를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이런 무인 잠수정까지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대형 무인 잠수정을 전력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해군에서 무인전력사령부를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무인전력이 조속히 전력화될 수 있도록 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